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저는 수식어가 두어 개 있습니다. 전국배우협회 회장 김수영, 또 서양화가, 또 신문 칼럼니스트, 열린화랑 대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전국배우협회 회장으로서 배우님의 50주기를 맞는 2021년 정초에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 아시죠?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비 내리는 경부선, 비 내리는 명동, 비 오는 남산, 1960년대 가장 히트쳤던 트로트의 레전드, 요즘에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이래가지고 다시 트로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 그 트로트의 밑바탕이 되었던 60년대 트로트 가수 배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배호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국민소득 겨우 100불이었던 그 시절에 한국인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한국인의 심성을 다스려주는 트로트의 전설이었습니다. 배호가. 배호는 1942년 4월 24일 중국 제남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1971년 11월 7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집으로 가다가 운명하신 불과 29살에 짧고 굵게 살다 간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노래가 여러분 알다시피 아직도 아싸나 금령 같은 그 노래방 기계에 52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메들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가 일일이 세려봤어요. 자, 배호님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적인 가수이긴 하니까 안녕이라는 이태호 작가께서 쓰신 그분에 대한 일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선영 씨가 쓴 배호 평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이 안녕은 한 3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책에서도 이제 그분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정영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배호님에 대한 아주 열정을 가지신 분이고요. 보시면 전국 배호협회 치셔도 되고요. 니들이 배호를 알아 1편서부터 10편까지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타이틀도 배호TV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호 50주기를 맞이하여 2021년 배호 50주기에 어떻게 배호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추억을 되살릴까 하는 의미에서 활동을 하면서 200여 곡을 불렀는데요. 그분의 노래가 아직도 노래방 기계에 50여 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음악계의 대중가요계에 그만한 큰 참 획을 그은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호 그는 어떤 가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1편서부터 한 10편까지 제작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전국배호협회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국배호협회는 용산구 삼각지역 2번 출구에 나오면은요, 산미액자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월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5시에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번호도 기록해 놓을 테니까요.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배호 노래도 같이 하시고, 또 배호의 영혼과 배호의 이야기를 같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이거는 이제 오프닝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서사곡 중에 오버추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배호는 누구인가, 배호 그는 어떤 가수인가라는 타이틀로 그걸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배호협회 배호광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바치고자 한다. 약전의 시대 구분에서 일부의 연도 기간은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부분 당시 기록된 다양한 기록과 배호 씨가 음악 활동하던 60년대 중반은
선데이 서울 등 우리나라 대중연예 오락 잡지들이 창간되는 시점이었고, 배호씨가 최고 인기 절정이었던 68년도에서 71년도에 집중적으로 주요 인물로 특히 병마와 싸우며 가수 활동을 하는 최고의 인기 가수 중 한 명으로 자주 취재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가수 활동 기간에 비하여 그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여 그의 발자취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1961년에 40대에 이르는 타계한 아버지 뻘 되는 연배의 가수이신 가요 황제, 한국 가요사에서 가장 미성의 별과 같은 명랑한 목소리로 가수로 일컬어지는 남인수 선생은 활동 당시 신문 외에는 연예 오래 잡지가 거의 없어서 그에 대한 언론 취재 기록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배호씨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며 남인수 선생의 다양했던 활동 및 공연 사진 등이 희귀한 점은 아쉬운 마음이 크다. 또한 배호씨와 같이 활동했던 작사가, 작곡가, 공연 관계인, 동료 가수 등 연예인들과 친지, 친구 등 관련인들의 소중한 생생한 증언과 가요 전문 선배분들의 훌륭한 평전 등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철저히 고증을 거쳐 최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재구성하였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배호씨의 생애와 가수 활동 및 노래의 정밀한 평가 등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방법으로 배호 노래 예술의 통찰력 분석을 토대로 기록하여 있으며, 정확한 연, 월, 일 및 추가적인 중요사항은 계속 보완 정리하고자 한다. 본 약전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연도 형식으로 연도부를 정리한 점이다. 이것은 배호씨의 생애가 너무 짧았으므로 연도별로 집중적으로 다각적으로 기술하여 일목요연하게 그의 짧지만 전문 직업 음악인으로서 최고 인기 가수로서의 다채로웠고 그의 삶을 상세히 후세에 알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건축으로 비유하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붉은 벽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하나 섬세하게 맞추어가는 일종의 수작업 조립식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연도를 기준으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흩어진 허공 속으로 사라져간 초혼의 그 이름 배호의 구전으로 혹은 신화적인 미사여구와 잘못 알려져 있는 박제화되어버린 그의 삶의 궤적을 육신과 영혼의 DNA가 깃든 알려지지 못한 소중한 사실과 진실의 유해 조각 하나하나를 거두는 감격의 눈물과 함께 너무나 비운의 요절한 애달픈 삶의 애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하나 꿰 맞춰 그의 생애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최대한 완벽한 그의 생애를 부활시켜 그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팬들과 앞으로 그를 새로 알게 될 후세인들과 한국 가요사에서 배호의 진정한 재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다듬고 다듬은 이 글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둘째로는 기술 중간중간에 해당 시점에 아리랑 등 당시 유명한 연예 오락 잡지의 전문 기자들이 취재한 중요한 글을 적절히 삽입한 점이다. 이것은 배호의 동시대 기자, 음악 관련인 등 전문인들이 옆에서 관찰하고 평가하였던 생생한 배호의 진면목을 보여주므로 사실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으로 그의 약전이 풍부한 내용과 고도로 다듬어진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로 그를 후대가 재평가할 수 있는 사례로서 높은 점인 것이다. 배호의 가수로서의 대성 뒤에는 그를 아끼고 음악적으로 적극 지원한 당대의 유명한 작사 작곡가 및 절친한 동료 가수들 이미자, 정훈이, 이상열, 문주란 등 많은 가요인들이 전문가들이 있었다. 바로 음악의 스승인 막내 외삼촌 작곡가 김광빈씨, 나규호씨, 백영호씨, 숙명의 작곡가 배상태씨, 작곡가 고이봉조씨, 당대 최고 작사가이며 매니저였던 작사가 전우씨 등이 있다. 이들의 위대한 창작은 배호를 통해 음악적인 승화로 재창조되었다. 배호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한 가요 관련인들이었던 이들은
배우와 함께 여기에 그 치열했던 창작인의 열정과 삶의 편린을 나타나게 한다. 배우는 가수가 흘러간 그 역사와 박제화된 신화와 우상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실존 인물로 공기를 호흡하고 병고를 시달려 인간적인 고뇌와 또한 인기 절정의 가수로 인생의 고달픔과 가수로서의 기쁨과 외로운 심경을 절절히 토로했던 29세의 요즘 기준으로 볼 때 군대 갔다 와 사회생활에 초년생인 젊은이였다. 그는 30년 전 아니 50년 전 요절했지만 오랫동안 우리들과 같이 살았던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의 생생한 모습을 부활시키고 싶었다. 내용상 의문점이나 추가 자료가 있는 뜻 있는 분들의 내용을 종종 추가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전 정리자 정영교. 이렇게 해서 그분의 약전에 대한 참 그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정식으로 배호 약전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Short History of 배호's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2년 4월 24일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며 가문이 좋아 일본 동경대 수의학과를 나온 부친 배국인 씨, 1909년생, 평북 신의주 출신인 신의주 보성여고를 졸업한 모친 김금순 씨, 1918년생은 각각 29세, 21세에 결혼을 한 후 집의 농사일을 돌보다 일제의 식민지 탄압에서 벗어나고자 중국 연해주, 만주 등으로 수십만의 조선인들이 대대적으로 이주를 하던 1930년대 말 대련을 거쳐서 중국 본토로 이주, 산동 성도인 제남시 경칠위로 이사를 갔다. 그곳에서 배호님은 태어났는데 배호는 3대 독자 혹 4대 독자라기도 함. 중국 산동성 제남시 15호에서 출생한 뒤 운수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대문이 3개나 있는 큰 집에서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배만금은 갓난 아기 때부터 우는 소리가 워낙 커서 어머니는 어릴 때 크게 잘 우는데 아기가 커서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후일 아들이 가수로 대성공한 후 전성기 때 어머니는 모 잡지에서 아들이 중국 대륙에서 태어나 영향으로 목소리가 힘차며 남성적으로 노래를 잘하는가 보다라고 수레하였습니다. 본명은 배만금, 일만만자, 세금 금자, 아명은 배신웅입니다. 실제의 나이는 나이와 관련된 미스터리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배호는 1942년생으로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나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가 모 월간지에서 갓 20세에 배호를 낳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배호 밑에는 배천금이라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1918년생이고 갓 20세인 1938년에 배호를 분명히 낳았다면 결정적인 단서이겠죠. 어머니가 자신의 출생 신고를 앞으로 할 리는 논리적으로 없습니다. 어머니 김금순 여사는 호적에 1918년 11월 19일로 출생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968년경 최고 인기 가수인 배호는 자신의 공연 및 쇼 매니저였던 정모 씨에게 내가 너보다 2살 많은 범띠야 라고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1940년생이니까요. 절친한 친구뻘 되는 그에게 배호가 거짓말로 구체적으로 띠와 나이를 언급했을 리가 없겠죠. 또한 1962년 배호가 당시 가족 악단으로 유명했던 김광빈 씨의 집을 방문하여 최초로 매스컴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된 아리랑 잡지에는 배호는 1938년생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 후 인기 가수들이 프로필에서 배호는 1938년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배호는 후반의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고 20대 초부터는 음악 생활 필요상 자신의 나이를 4살 더 많게 주위에 알렸다고는 하나 논리적으로 볼 때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일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자신의 실제 나이와 출생 연도인 1938년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의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닌 무려 4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중요한 점으로 향후 최종 확인해야겠으나 그동안의 자료와 정황으로 추측컨대 중국에서 9년 정도 살다 귀국한 배호 부모님들이 아들이 고국에서 살아나가는데 필요성을 느꼈는지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이유인지 아마 나이를 줄여가지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떨칠 수 없습니다. 배호는 20대 중후반 사진을 보면 물론 몇 년간의 병마에 시달려 얼굴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얼굴 윤곽이 20대 후반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노숙해 보이는 점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1971년 배호가 사망 기사 다룬 모 주간지에서 또 배호의 나이는 실제 알려진 것보다 4살 많은 1938년생 범띠이다 라고 발표했다. 향후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배호의 출생 연도는 1942년이 아닌 1931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1946년 4월 초 귀국 후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의 정착 유년 시절 해방 후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광복군 제3지대 지대장은 장호광으로 같은 철산 출신의 후배 뻘됨 대민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던 아버지는 모택동 장개석 제3차 국공 함짝이 결렬된 후 중공군이 제남시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받고 2,500여 명의 한국 교민들과 함께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된다. 청도항에서 미 해병사령부 LST를 타고 인천으로 귀국하여 한 달 뒤 체류한다. 한 달 동안 체류한다.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81번지에 정착 유년 시절을 보냄. 이곳은 어릴 때부터 장난이 심한 전형적인 개구장이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노래 잘하는 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배만금 배호 본명 일가 세 식구는 귀국 후 장호광 지대장 6.25 때 참전 사단장을 역임했던 정훈 및 문인 활동을 한 분입니다. 광복회 부회장 역임을 한 분이고 장호광 지대장의 노력과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거처를 주선하여 창신동 81번지 적산가옥 그러니까 일명 궁안으로 일제시대의 박영효 후작의 후자가 후처가 기거했으며 궁녀 내시 등 많이 살아 붙여졌으며 2,500여 평 정도의 여러 집들이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다른 독립운동가 가족들과 함께 본 궁으로 여러 집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후일 부산으로 간 이모 가족도 이 궁 안에 같이 거주하였습니다. 배만금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여 스타 기질이 농후한 장난꾸러기로서 궁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래 잘하고 장난이 심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노래를 유달리 좋아하던 어린 배만금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남비등을 매달아 놓고 두들기며 하루 종일 노래하며 보낼 정도로 공부보다는 노래의 소질이 보였으며 그 유난스러운 장난은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준 노릇을 하는 배만금이는 머리에 망건을 쓴 채로 친구들과 동네에서 장난치며 놀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장난꾸러기였다고 합니다. 어린 배만금은 흘러간 옛 노래 등을 매끄러운 미성의 목소리로 아주 잘 불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길 건너에 있는 창신교회 외갓집이 신의주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인 까닭에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성가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심이 깊어져서 목사가 되겠다고는 희망도 있었다고 합니다. 1949년 3월과 1955년 2월 인근에 사는 창신국민학교 입학, 이듬해 1950년 6.25를 발발 후 미처 피난 못 가고 있던 중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가 인민군의 추적을 피하고자 시골을 은신하고 서울 생활 중 1951년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그 후 9.28 서울 수복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와 창신학교에 담임. 1955년 2월
창신국민학교 졸업. 배호는 1955년 3월 서울 영창중학교에 입학, 일명 YMCA 중학이라고 불리며 현재 성동중학교 전신이었던 영창중학교에서 1학기를 마치고 8월 아버지가 43세로 평소에 막걸리 등 술을 많이 하여 물질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며 결국 간경화 정세로 열심히 살아라 하는 유언만 남긴 채 사망하셨답니다. 물려받은 것은 가난밖에 없고 배호는 세 식구는 30살 초 어머니, 13살 배만금과 여동생 배명신 1953년생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군의 공사로 지어진 전쟁 미망인 가족 및 고아들을 보살피는 성현 모자원 운영하며 자리를 잡은 이모 김금옥 씨가 운영하는 모자원에서 전쟁 미망인 가족들과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얌전하며 여성적인 성격의 배호 모친 김금순 여사와는 달리 이모 김금옥 여사는 활발한 성격으로 일찍부터 사회사업 교육활동을 하며 교장까지 역임하였다. 배호 어머니 집에서 발견된 언니가 보낸 수많은 편지들은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먼저 보낸 불행한 동생을 위로하며 동생에 대한 사랑의 내용이 많아 우애가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1955년 8월경서부터 1956년 7월경까지 배호의 부산에서의 생활 1년, 부산 피난 시절 이야기입니다. 배호는 부산 괴정동에 있는 삼성중학교로 전학, 이듬해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배신웅은 공부는 별로 취미 없었고 야구든 운동을 잘해 야구공이 귀한 그때 남의 텐트를 몰래 잘라 기운 야구공을 가지고 시합을 했다. 여전히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산에 나무하러 가서도 일은 안 하고 배짱이처럼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어린 배호는 특히 당시 유행하던 대중가요를 즐겨 불렀는데 나무하라고 싸준 보리밥과 된장이 전부인 도시락통을 젓가락으로 두드리며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짝사랑하며 산에서 내려오면서 기다리던 여학생을 보자 누굴 기다리나 낭낭시 파르셀을 부르며 놀렸다고 합니다. 밤중에는 남의 장독대에 가서 장독을 치며 노래를 하다 까먹어 혼도 많이 났으며 미군의 드럼통을 두드리며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잘했으며 유달리 언변력, 자기가 본 외국 영화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생생히 들려줄 정도로 언변이 좋은 소년과 부침성 의지 인정이 많은 소년으로 동네 친구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름 드럼통, 깡통, 남비 등을 두들길 수 있는 것은 다 모아놓고 두드리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집에서는 나팔이라는 별명을 지었을 정도로 소년 배호는 노래를 잘했고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배만금의 또 하나의 성격은 유난히 인정이 많아 이모가 원장인 모자원의 외부에서 과자 같은 선물이 들어와 자기에게 주면 혼자서 먹지 않고 싸들고 나와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게 습관될 정도로 많은 친구들을 그의 인정 많은 놈이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모자원 뒷산에 올라가 친구의 하모니카에 맞춰 노래에 즐겨 불렸다 할 정도로 중학생 배신웅은 노래에 일가견이 있어 그의 음악에 대한 소질과 열정은 무르익어만 갔고 운명은 그를 음악인으로 나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부산에서의 생활을 하던 중 주체할 수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타고난 끼가 발동이 되어 학교 생활보다도 서울에서 악단 밴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삼촌들에게 음악을 배우겠다는 평소의 꿈을 이루고자 결국 어머니에게 간청하여 중학교 교모를 쓴 채로 상경하여 중구 회현동 남산 3호 터널 근처 김광빈 삼촌 밑에서 기숙하며 드럼을 배우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외삼촌 김광비 씨 집에서 외로운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가 집안인 외삼촌 음악의 재질을 물려받은 거죠. 첫째 외삼촌 경찰 경무국장 역임, 둘째 외삼촌 김광옥 1번 무사시노 음악대학교 졸업, 피아니스트, 첼리스트로 후에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과 연주 활동 후 대만의 교향악단 지휘자를 역임했습니다. 셋째 외삼촌 김광수, 일본 메이지대 문예과 졸업,
바이올리니스트, 해방 후 한국의 경음악단 주도하며 60년 초 한국 라틴 음악의 거봉으로 평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작곡, KBS 초기 악단장 역임, 그의 문화에는 작곡가 이봉조, 김인배 등 한국 대중음악을 빛낸 작곡가, 연주가들이 많았다. KBS 악단장 시절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노래 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지휘하였고, 고인이 된 김정구 선생이 코믹한 노래와 율동할 때 라틴 타악기를 흥겹게 연주하는 모습이 가끔 KBS 자료에서 볼 수 있다. 넷째 외삼촌 김광빈, 경음악단 피아니스트, 작곡자, 배신자, 두메상골 등 1960년 초 MBC 초기 악단장, 아코디언 명인 김광빈 악단의 악단장으로 이봉조 등을 가르침. 아버지 배국민, 1909년, 1955년 평북 평산 출신, 일본 유학 갔다 온 인텔리. 이북 사람으로 특유의 호방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창신동에서 같이 장호강 씨에 의하여 술을 좋아하고 고향을 그리며 평안도 수심 가던 창을 아주 잘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 김금순 씨, 1918년생, 신의주생, 여고 졸업 후 처녀 때 둘째 오빠 김광옥의 피아노 반주로 신의주 공회당에서 외국 명곡을 불렸습니다. 20세에 배호를 낳았다고 함. 이렇게 해서 배호의 외삼촌 내지는 외가댁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으나 배호 친가에 관한 기록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요. 1956년 8월 부산의 어머니와 떨어져 외삼촌 김광변의 집에서 기숙하며 사춘기를 겪으며 정상적으로는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중학교 2학년을 중퇴 후 음악의 길로 걷게 되는 배호는 당시 외가의 최상의 음악 소질과 영향을 받고 당시 한국 대중음악계를 주도한 외삼촌들의 음악 영향을 크게 받으며 요즘으로 말하자면 조기 영재 음악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1958년 배호 16세의 어린 나이에 대중음악계에 입문하다. 음악의 길을 열어준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정도의 연배인 김광빈 외삼촌의 도움과 음악인으로서 성공하려는 집념에 피나는 노력으로 드럼을 익혔습니다. 외삼촌 김광빈 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윈 어린 조카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심어주는 많은 말을 해주었으며, 외삼촌은 배호를 등에 키웠다고 할 정도로 어린 배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외삼촌 자신도 중학교 때 어머니를 여윈 뒤 중국으로 건너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제남시에 있는 작은 누님인 배호 어머니 집에서 기숙하며 중학교를 다니면서 피아니스트 형인 김광옥으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또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다고 할 정도로 음악에 정열을 보였다고 하니, 배호의 외가적 음악성과 열정은 보기 드문 음악 가정의 대물림인 것입니다. 김광빈 씨는 연주인으로서 성공시키기 위해 색스폰을 처음 권했으나 배호 부인인 자신이 너무도 좋아하는 악기인 드럼을 한사코 고집해 외삼촌 집에서 방석에 드럼을 올려놓고 외삼촌으로부터 드럼스틱으로 맞아가며 기본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때 학교를 다니긴 했으나 어린 배호는 역시 학교 공부에는 이미 취미를 잃고 오로지 드럼을 배우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학교 간다 하고 어디에 숨어 있다가 곧바로 삼촌하고 집으로 찾아와 삼촌에게 음악을 가르쳐 달라고 떼를 썼으며,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고 간신히 달려서 학교에 보낸 적도 많았다고 외숙모인 안마미 여사는 회고하였습니다. 이 안마미 여사도 피아니스트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말이 없고 유순한 반면 음악에 대한 욕심으로 고집이 센 조카를 보살피면서 사춘기 소년인 조카의 이러저러한 말썽은 외삼촌 내외는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배호의 공식 학력은 부산에서의 삼성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퇴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인이 인기 가수가 된 후 모 잡지 기고한 나의 고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라는 글에서 고등학교 다니며 서울 변두리 교회의 성가대로 활동하였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 본 여학생을 짝사랑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보면 고등학교는 졸업 안 했지만 조금 다니기는 한 것 같습니다. 1963년 잡지에서 소개된 김광빈 가족악단 글에서 배호는
호적상에 1942년이 아닌 1938년생으로 학력은 대광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을 전전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을 눈길을 끄는데, 회현동에 살던 외삼촌 김광빈 내외 밑에서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해서 무척 애를 먹었다는 부분도 배우가 고등학교를 일시적으로 다닌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56년 하반기부터 회현동 김광빈 외삼촌에서 살면서 가까운 곳에서 현재 충무로 대연각 호텔 빌딩 자리 셋째 외삼촌 김광수 님이 운영하며 자신의 악단이 주로 라틴 음악을 중심으로 하던 연주 활동하던 무학성이라는 당시 동양에서 제일 큰 규모의 캐바레가 있었습니다. 이 캐바레에 15세의 어린 배우는 출입하며 외삼촌 업소에서 청소든 잔심부름을 틈틈이 도와주며 실제 생생한 캐바레 음악 연주를 접하면서 그토록 동경하던 황홀한 전문 음악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15세의 어린 소년 배신웅이가 본격적으로 드럼을 지도받던 것은 무학성 캐바레의 김광수 악단의 전문 드럼 연주자로서부터였습니다. 타고난 음악성과 열정으로 점심도 먹지 못하고 드럼 연습에 몰두하는 배호의 연주 실력은 일치월장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회현동 캐바레, 경동 카바레에서 김광빈 악단의 저녁 연주 시간에 기본을 익힌 배호는 무대 옆 작은 방에서 무대에서 드러머 연주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며 실전을 쌓았다고 합니다. 권투에서 일종의 섀도우 박싱이라고 할까, 이렇게 외삼촌에 의해서 1년여의 지도 연습으로 드럼 기본을 익히고 어느 정도 연주력을 갖춘 배호의 최초의 연주 무대는 외삼촌 김광빈 악단에서 일종의 아마추어 보조 드럼으로서 대중음악에 입문하게 됩니다. 외삼촌 악단에서 어른들 틈에서 10대 소년 드러머 배호는 자신의 약간 신경질적이고 건방스러운 언행으로 20대 30대 어른 악사들로부터 잦은 구박과 핀잔으로, 또한 어린 나이에 집안의 수입을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으로 연예 활동의 고달픔과 어려움으로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악단에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소년 배호를 너무도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드럼치며 순수한 미소를 짓는 배호의 모습이고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동화백화점, 현 신세계백화점 업소에서 드럼치는 미소년 드러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린 아들의 음악 연주로 살아가는 당시 어머니의 회고입니다. 아들에게는 외삼촌이 되고 나에게는 첫째 동생인 김광수는 1950년 후반 당시 충무로에서 무학성이란 유명한 카바레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은 낮에는 대광고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외삼촌인 캐바레에서 일을 거들며 조금씩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드럼을 배우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때 배운 드럼이 아들의 운명을 갸름했던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시작한 드럼으로 하게 되었지만 아들의 재능은 금방 빛을 발휘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미 8군 홀 무대에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소에서 일한 대가로 우리 세 가족은 생활하였고, 10대 후반 한창 학교 다닐 나이에 아들은 순한 양처럼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과 어미로서 못할 짓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늘상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앤들 밤낮으로 뛰는 일이 어찌 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 것도 아마 그의 가슴속 깊은 외로움을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만이 유일한 아들의 현실의 고통을 달래주는 탈출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의 기록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또 다시 배호 약전으로 들어갑니다. 배호는 1969년 회고에서 음악생활 8년이라는 점심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에 사로잡혀 드럼을 배웠고 고달픈 연주 활동과 노래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예술의 정상
경지에 달하려고 상당히 잘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실력과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예술 분야, 클래식, 문학, 미술, 대중음악, 무용, 국악, 영화, 연극 등 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에 해당되며 각 분야의 저명한 나아가 전 세계적인 불멸의 예술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술인들의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예술가로서 대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타고난 천부적인 소질과 지식과 이성보다 상상력, 감성력, 직관력 등이 요구되는 예술의 분야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본격 예술 분야일수록 훌륭한 스승 및 인생, 예술적 영향력과 가르침이 크나큰 영향을 주며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기초 전반적인 실력을 쌓고 음악적인 감화와 함께 인간적인 자기 수양을 하게 되며 자신의 초인적 노력으로 스승을 뛰어넘어 대가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본인의 예술가로서 성공하려는 의지와 초인적인 노력으로 스승을 뛰어넘어 자신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경지의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대중가에서 배호처럼 6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를 주도할 절출한 음악가족의 재능을 물려받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 둘이나 KBS 초기 악단장을 했고 MBC 초기 악단장을 역임하며 한국 경음악계를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라틴 음악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평가를 얻은 셋째 외삼촌 바이올리니스트 김광수 씨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배호의 음악성과 앞으로 가수로의 대성공은 상기 세 가지 이론 기준에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외가 쪽 친가의 음악적 소질은 대물림되었다. 당시 한국 음악계를 주도하는 외삼촌들의 훌륭한 스승인 김광빈 밑에서 음악 기본과 예술인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음악에 대한 욕심과 열정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의 요절도 결국 음악밖에 모를 정도의 너무 순진무구한 정도의 무모한 정도의 집착과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부 기억해 주십시오. 배호 그는 어떤 가수인가 1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부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